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청룡포를 붉게 물들입니다. 그 마당에 한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이홍위. 불과 2년 전까지 조선의 임금이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왕의 권위 대신 죽음의 사약이 놓여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졌던 왕. 그는 왜 17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연고도 없는 타향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비운의 왕. 단종과 끝까지 의리를 지킨 충신 어문도의 뜨거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양대군과 조카 홍위, 이 비극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은 조선에서 가장 돈독한 숙부와 조카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기골이 장대하고 문무를 겸비했던 수양대군. 그는 자신의 조카 홍위를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병석에 누웠을 때 수양은 어린 조카를 품에 안고 내가 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마. 맹세하던 충직한 종친이었습니다. 어린 홍위에게 숙부 수양은 거대한 산이자 아버지를 대신할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산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덮치는 칼이 될 줄이야 12살 소년 왕이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숙부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나타난 순간 조선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핏줄의 정을 끊고 왕좌를 택했고 한 사람은 믿었던 숙부에게 배신당한 채 사약을 마셔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살생부를 쓴 칠삭동이 사약을 마신 소년왕, 바로 이 처절한 배신과 어긋난 인연의 기록입니다. 12살 홍위의 손을 잡고 문종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대감들, 저 가련한 아이를 부디 지켜주시오. 문종의 유언과 함께 소녀는 자신의 머리보다 큰 익성관을 쓰고 왕좌에 오릅니다. 매일 새벽 학문에 매진하며 불안을 잠재우려 했던 어린 왕. 하지만 조정은 이미 김종서의 황표 정사와 종친들의 불만으로 폭풍전야였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뜰.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 아래 경복궁은 오색 찬란한 깃발과 격식 있는 혼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살의 어린 왕 단종은 자신의 몸보다 무거운 면복을 입고 왕좌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붉은 치마와 화려한 저기를 입은 한 소녀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여산송씨 가문의 여식, 훗날의 정순왕후입니다. 두 사람은 정중히 절을 주고받으며 술잔을 나눕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귀한 부부의 탄생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 소리는 어쩐지 구슬프게 들립니다. 한편 수양의 사가. 한명회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릎을 꿇고 종이 위에 붓을 놀리고 있다. 그의 옆에는 수양대군이 칼을 무릎에 놓은 채 무겁게 입을 연다. 압구. 정녕 오늘 밤이어야 하겠는가. 김종서는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는 자다. 그를 치는 것은 곧 하늘을 치는 것과 다름없어. 대군,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사옵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명분이고 그 명분을 움켜쥐는 것은 힘이옵니다. 김종서가 호랑이라면 대군은 그 호랑이를 부리는 사냥꾼이 되셔야 하옵니다. 내 손에 묻을 피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라는 이름의 거울이 나를 어떻게 비출지가 두려울 뿐이다. 역사라 하셨습니까? 대군, 역사는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역적이 되어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나 성공하면 대군은 사직을 바로잡은 성군으로 기록될 것이옵니다. 저 한명회 기꺼이 그 피칠갑이 된 기록의 첫 장을 쓰겠나이다. 한명회가 종이를 펼친다. 거기엔 생과 살 두 글자가 선명하게 갈라져 있고
그 아래 조정 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김종서, 황보인. 거물들의 이름 위에 붉은 점이 찍힌다. 이것이 오늘 밤 조선의 운명을 가를 살생부호입니다. 북끝에서 사람이 살고 북끝에서 사람이 죽사옵니다. 대군, 이제 칼을 뽑으소서. 새벽이 오기 전에 조선의 주인은 바뀌어 있어야 하옵니다. 잠시 후 김종서의 사가 앞마당. 으스스한 가을바람이 불고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숨바꼭질한다.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수양대군이 양정과 임어울운 등 소수의 호위무사만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 대문을 두드린다. 늙은 하인이 문을 연다. 누구시옵니까? 이 밤중에. 대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호통친다. 수양이다. 영의정 대감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으니 당장 일러라. 사랑채에서 책을 읽던 김종서가 밖에 소란에 눈살을 찌푸린다. 수양이 밤중에 얘까지 어찌. 김종서가 마당으로 나온다. 수양대군과 마주선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긴다. 김종서 예를 갖추나 목소리는 차갑다. 이 늦은 시각에 사가를 찾으신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어명이 계신 것도 아니온데. 수양 빙긋 웃으며 그러나 눈은 웃지 않는다. 대감, 도성에 기괴한 소문이 돌고 있어 내 직접 대감의 안위를 걱정하여 찾아왔소. 김종서라는 노병이 노망이 나 왕실을 찬탈하려 한다는 소문 말이오. 김종서 기막힌 듯 허탕하게 웃으며 대군, 소생은 세종대왕과 문종 전하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주상을 보필할 뿐이옵니다. 뉘라서 그런 터무니없는 모함을 한단 말이옵니까? 수양 서서히 거리를 좁히며 모함이라. 대감의 그 보필이 어린 조카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조선의 종친들을 옥죄고 있지 않소. 대감,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지요. 김종서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며 뒷걸음질 친다. 대군,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옵니까? 얘가 어디라고 감히. 수양 품 안에서 한명회가 써준 서찰을 꺼내 김종서에게 던진다. 대감, 이것을 읽어보시오. 대감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소. 김종서가 서찰을 받으려 고개를 숙이는 찰나 수양이 손짓을 한다. 어울운, 지금이다. 뒤에 서 있던 거구의 임어울운이 품 안에서 묵직한 철퇴를 꺼내든다. 김종서가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철퇴가 허공을 가른다. 아, 안 돼. 수양, 내 놈이 감히. 박!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철퇴가 김종서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강타한다. 김종서의 노구가 비틀거리며 마당바닥으로 쓰러진다. 김종서의 흩어진 머리카락과 바닥에 튀는 붉은 피. 수양대군의 도포 자락에도 피가 묻는다. 여기는 경복궁 근정전. 김종서를 쓰러뜨린 수양대군이 한명회의 설계대로 경복궁의 모든 문을 장악한다. 대궐 안으로 급히 들어오는 대감들의 목숨이 한명회의 북끝에서 생과 사로 갈린다. 대궐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찬다. 수양은 단숨에 단종이 머무는 침전으로 향한다. 단종의 침전 앞에는 환관이 사르르 떨며 가로막는다. 대군, 이 새벽에 무기를 들고 얘까지 어찌 오시옵니까? 전하께서 주무시고 계시옵니다. 수양이 환관을 거칠게 밀쳐낸다. 비켜라. 김종서 무리가 대역죄를 꾀하여 내가 사직을 바로잡으러 왔다. 주상을 베어야겠다. 수양이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12살 단종이 흐트러진 잠옷 차림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단종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며 숙부님, 이 밤중에 무슨 소란입니까? 왜 칼을 차고 계십니까?
수양이 무릎을 꿇으나 목소리는 서슬 펄었다. 전하. 김종서와 황보인이 전하를 시해하고 왕실을 찬탈하려 하였나이다. 소신이 급히 그 역적들을 처단하고 궁을 지키러 왔사오니 부디 안심하시옵소서. 단종이 어린아이답지 않게 차갑게 묻는다. 영의정 대감을 죽였단 말씀입니까? 나를 지키던 그 할아버지를 숙부님이 죽였단 말입니까? 수양이 단종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전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욕망이었나이다. 이제 소신이 전하를 보필하겠나이다. 모든 정권을 소신에게 넘겨주소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새벽 안개 자욱한 경복궁에서 12살 소년. 왕은 가장 믿었던 숙부에게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어느덧 서슬퍼런 세월은 흘러 세조가 보위에 오른 지 1년여. 도성은 평온해 보이나 집현전 학사들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들은 세종과 문종의 은혜를 입은 문종의 충신들이었다. 그러나 한 명에는 눈치를 챘다. 집현전 놈들의 눈빛이 젖어 있어. 겉으로는 숙이고 있으나 저들의 붓끝에는 독이 서려 있어. 어느 날 밤 성삼문의 집 뒷방,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모인 동지들. 박팽년이 묻는다. 정녕 이길 뿐인가? 성삼문이 답한다. 우리가 배운 도가 어디로 갔소? 임금이 살아계시는데. 신하가 새 주인에게 절을 하는 것은 개나 돼지의 짓이지 선비의 일이 아니오. 6월 1일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장. 그날을 수양의 마지막 날로 정하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웅검왕의 호위 무사으로 들어가 거사를 치르기로 맹세한다. 드디어 연회 당일 아침 연회장에 스산한 바람이 분다. 돌연 눈치 빠른 한명회가 세조에게 건의한다. 전하, 연회장이 좁으니 오늘은 운검을 세우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에 거사는 꼬이기 시작한다. 한명회의 직감은 살생부의 주인을 가려내듯 예리했다. 성삼문의 얼굴에 스친 찰나의 당혹감을 놓치지 않은 것이다. 거사가 미뤄지자 두려움에 떨던 김질이 장인 정창송과 함께 세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해 바친다. 성삼문 일파가 전하를 시해하려 하나이다. 세조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모조리 잡아들여라.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의금부로 압송하라. 의금부 국문장. 화로에 불길이 활활 타고 그 속에 인두가 빨갛게 달궈져 있다. 성삼문은 이미 가혹한 형틀에 묶여 온몸이 피투성이다. 세조는 분노를 참지 못해 몰아쉬는 숨소리가 거칠고 한명회는 그 뒤에서 성삼문을 응시한다. 삼문아, 내가 정녕 죽기를 작정했느냐? 내 너의 재주를 아껴 이토록 기회를 주거늘 어찌 끝까지 나를 나으리라 부르며 능멸한단 말이냐? 성삼문 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나으리. 나으리는 내 임금이 아니오. 내 임금은 오직 상왕 전하뿐이오. 내 몸은 찢을 수 있어도 내 마음속에 주상 전하는 베지 못할 것이오. 한명회가 천천히 성삼문 앞으로 다가간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다. 성학사 참으로 가상한 절개구려. 집현전에서 경전을 읽던 그 맑은 목소리가 어찌 이리 비참한 비명이 되었소. 성삼문 한명회를 노려보며 한명회. 내 놈의 그 간사한 혓바닥이 내 귀를 더럽히는구나. 칠삭둥이 책사가 나라를 쥐고 흔드니 조선의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한명의 성삼문의 귀에 대고 나지기 그러나 송곳처럼 날카롭게 속삭인다. 학사 그대가 말하는 그 충 이 백성들의 배를 불려줍니까? 그대가 지키려는 그 어린 왕은 무능하여 권력을 빼앗겼고
그대의 그 고집 때문에 지금 학사의 노부모와 자식들이 작두대 앞에 줄을 서 있소. 학사가 절개를 지킬 때 학사의 아들은 아비의 이름을 저주하며 죽어갈 것이오. 이것이 학사가 배운 도리입니까? 성산문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지만 이내 이빨을 드러내며 닥쳐라. 내 자식들은 아비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죽음은 한순간이나 치욕은 만년이다. 내 놈은 만년 동안 역적의 괴수로 기록될 것이나 나는 만년 동안 선비의 사표가 될 것이다. 한명회가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직접 집어든다. 세조조차 놀랄 만큼 과감한 행동이다. 역사? 학사 역사는 산자가 쓰는 것이오. 내가 학사의 이름을 반역자로 적고 학사의 기록을 모두 불태우면 학사는 그저 미친 광인으로 남을 뿐이오. 자, 보시오. 학사의 그 고귀한 살점이 이 비천한 인두에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성산문의 허벅지에 인두가 닿는다.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성산문은 비명 대신 서늘한 웃음을 짓는다. 성산문이 수양을 향해 소리친다. 나으리. 쇠가 식었구려. 다시 달궈 오시오. 내 마음속의 불길은 이 인두보다 100배는 더 뜨겁소. 한명회가 인두를 던져버리며 세조에게 차갑게 고한다. 전하, 이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옵니다. 설득은 불가능하오니 그 뿌리를 뽑아 후안을 없애소서. 그들의 씨를 말려 다시는 조선 땅에 이런 헛된 명분이 자라지 못하게 하소서. 한명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문장을 나간다. 1456년 6월 8일.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충신이 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향한다. 성산문의 절명시 수레 위에서 성산문은 읊조린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되고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고날 제 독야청청하리라. 얼마 후 수양대군이 어좌에 앉아 고뇌에 찬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다. 한명회는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다. 수양이 마치 독백하듯 나직이 말을 건넨다. 앞군에 이제 보위에 올랐고 김종서와 그 무리들은 낙엽처럼 졌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리도 시끄러운가? 경복궁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상황 단종의 울음소리가 내 귓전을 때리는구려. 한명회가 차갑게 단언하며 전하, 그것은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직을 뒤흔드는 불씨이옵니다.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바람을 만나면 온 산을 태우는 법. 성산문과 박팽령 같은 자들이 그 불씨를 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나이다.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는가? 거적대기에 말려나간 시신들이 성문을 넘지 않았느냐 말이다. 한명회가 한 걸음 다가서며 육신은 죽였으나 정통성이라는 망령은 죽이지 못하셨나이다. 도성 안에 상황이 계시는 한 인심은 갈라지고 대신들의 눈빛은 흔들릴 것이옵니다. 전하, 이제 그 망령을 도성 밖으로 아주 먼 곳으로 보내야 하옵니다. 그리고 한강나루 600일. 나룻배에 오르는 단종의 뒷모습. 강가 멀리서 한명회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곁에 선 권람이 묻는다. 압구,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가? 저 어린 것을 저토록 험한 곳으로 보내니 내 마음도 영 편치 않네. 한명의 강바람에 옷자락을 휘날리며 권대감, 이제 조선의 겨울이 시작되었소. 저 배가 강을 건너는 순간 단종의 시대는 영원히 저무는 것이오. 우리는 이제 전하를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그려야 하오. 피로 씻어낸 자리에 비단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우리 같은 책사들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아니겠소. 단종이 탄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한편 경상도 순흥.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자 단종의 셋째 숙부인 금성대군. 그는 형 수양이 김종서를 죽이고 조카의 보위를 뺏는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깁니다.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음과 손을 잡고 영남의 선비들과 군사들을 모읍니다. 영월에 유배된 조카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한편 한양의 한명회는 독사처럼 이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금성이 움직이옵니다. 영남의 선비들이 붓 대신 칼을 들려 합니다. 전하,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하옵니다. 그러나 거사가 시작되기도 전 관노의 밀고로 모든 계획이 수양의 손에 들어갑니다. 경무는 찢기고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체포됩니다. 한편 세조는 친동생의 배신에 절규합니다. 금성, 너마저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내 손으로 내 아우를 베어야 한단 말이냐? 그 후 1457년 가을 금성대군은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조에게 단종을 죽여야만 하는 최후의 구실이 됩니다. 경복궁 강령전. 세조는 술잔을 쥐고 손을 떨고 있다. 사육신의 시신이 저작거리에 걸린 후 도성 안에는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한명회는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는다. 세조는 한명회를 부른다. 압구. 꼭 그래야만 하는가. 사육신을 다 죽였고 금성대군 마저 보냈네. 그런데 이제 내 조카 그 어린 것의 목숨까지 거두어야 한단 말인가. 한명회의 목소리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 전하,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뜰 수 없고 한 집안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나이다. 상황이 살아계시는 한 제2, 제3의 성산문이 나타나 도성을 피로 물들일 것이옵니다. 그것이 정령 전하께서 원하시는 태평성대이옵니까? 세조가 술잔을 내던진다. 그는 내 조카다. 형님이 나에게 부탁한 단 하나의 핏줄이란 말이다. 한명회가 차갑게 맞선다. 전하께선 조카를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선을 잃으시겠습니까? 전하께서 망설이시는 매 순간 백성들은 누가 진짜 임금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나이다. 전하의 사사로운 정이 나라의 안녕을 해치고 있음을 어찌 모르시옵니까? 세조가 허탈하게 소파에 몸을 묻으며 말한다. 사약을 준비하라. 내 손으로 쓴 교지는 차마 못 보내겠으니 예방을 통해 전하라. 한명회가 허리를 깊게 숙인다. 전하의 그 고통, 소신이 역사 앞에서 다 짊어지겠나이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 청룡포.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이 낡은 툇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이때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중년의 사내, 영월의 호장 어문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당에 넙죽 엎드린다. 그의 품에는 산머루와 이름 모를 들꽃이 소중하게 안겨 있다. 어문도의 목소리가 떨린다. 전하. 미천한 영월의 호장, 어문도가 배웁니다. 단종이 빙글에 미소 짓는다. 호장인가. 이 누추한 곳까지 어찌 또 발걸음을 하였나. 내 그대의 정성은 이미 차고 넘치게 받았거늘. 어문도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랜다. 소신, 비록 지방의 말단 관리이나. 전하의 그 맑은 눈망울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옵니다. 이 산골에 거친 열매라도 올리고 싶어. 감히 명을 어기고 찾아왔나이다. 단종이 어문도의 투박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한다. 호장, 세상은 나를 역적의 수괴라 부르며 침을 뱉고 내 숙부님은 나를 지우려 안달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찾는가? 그대에게는 지켜야 할 처자식이 있지 않은가? 어문도가 단호하게 고개를 든다. 눈에 이슬이 맺힌다. 전하, 사람이 도를 잃고 사느니
차라리 도를 지키다 죽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배웠나이다. 전하께서 비록 이곳에 홀로 계시나 소신 같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조선의 유일한 태양이시옵니다. 누가 전하를 버렸다 한들 이 영월의 산천과 저 어몽도는 결코 전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단종 감격한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맙구려. 참으로 고맙구려. 내 한양의 대궐에서는 듣지 못했던 진심을 이곳 영월의 흙냄새 나는 그대의 입을 통해 듣는구려. 그때 멀리서 사약을 든 금부도사 일행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단종은 직감한 듯 어몽도를 일으켜 세운다. 단종이 어몽도를 부른다. 호장, 이제 시간이 된 듯하오.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함세.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이 차가운 강물에 던져지거든. 그대만은 나를 기억해 주겠나? 화려한 능은 필요 없으니 그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흙더미 하나만 마련해 주게. 어몽도가 오열하며 바닥을 친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전하의 옥체에 흙 한 톨 묻지 않게 모실 것이옵니다. 만약 천벌이 내린다면 소신이 달게 받겠나이다. 단종이 하늘을 본다 옳은 일을 하다가 당하는 화는 달게 받겠다 했는가. 그대의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가는 길에 큰 등불이 되는구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 사발을 들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다. 단종은 정갈한 백색 소복 차림으로 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보고 있다. 왕방연이 조아린다 전하. 소신을 죽여주옵소서. 차마 이 사발을 올릴 수가 없나이다. 단종이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 짓는다 도사. 울지 마시오. 나는 이제야 이 무거운 익성관을 벗고 쉬러 가는 것이니 숙부님께 전하시오. 이제 나를 잊으시고 강건한 임금이 되시라고. 그래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아니오. 단종이 사약을 받으러 걸어나간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몽도는 땅에 머리를 박고 통곡한다. 그리고 칠흑 같은 눈보라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을 오르는 어몽도. 어몽도는 세조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의 몰살을 각오한 채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지쳐 쓰러진 그의 앞에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자리를 내어주었고 그곳에 단종을 모시니 그것이 오늘날의 장릉입니다. 권력은 칼로 왕을 죽였으나 백성의 충정은 죽은 왕을 영원히 살려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품격의 시간이었습니다.